그리고 일요일에 막 해가 지고 나면 심장이 막 답답해요.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또 누구누구 얼굴 봐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저쪽 사고 하면 안 나나 이러고, 지하철 고장 안 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출근을 하기가 싫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참 몇 년 더 다녔어요. 계속 그러면서 다녔던 거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직장인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에 딱 퇴사한 지 만 2년 되거든요. 이런 적 있잖아요. 회사 다닐 때 보면 몸은 6시, 7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몸은 이미 회사가 아니야. 근데 잠들려고 누웠는데 자기 직전까지 아직 마음이 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마음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출근에 대해서 좀 싫어지고 회사에 대해서 퇴근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주말까지도 받고 일요일 저녁에 아직 월요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고통받고 이러는 게 우리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을 과도하게 쏟아붓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번아웃의 전형적인 징후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처음에 몇 년 동안에는 정말 회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버텨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그 충성심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5년이면 좀 오래 간 건가요? 그때는 주 52시간 얘기도 나오기도 전이었어가지고 한때 현장에 있을 때는 당일 퇴근 칼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는 사실 정신적인 뭔가의 가치가 있어야지 버틸 수 있거든요. 전 그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었어요. 그것도 5년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그 행동심리학이랑 조직심리학에 대해서 얄팍하게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 우리의 멘탈을 지키는 3가지 과학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버텨서는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한정된 심리적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회복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루틴 가겠습니다. 책임감은 하루치만 쓴다. 하루에 책임감은 하루치만 써라, 이겁니다. 우리가 돈 관련된 예산을 관리하듯이 의지력에 대한 예산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의지력이라는 게 유한하단 말이죠. 우리가 정신력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도가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은 컴퓨터 램, 고사양 프로그램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실행하다 보면 이게 뻗어버리잖아요. 우리 뇌가 똑같다는 겁니다. 아예 뻗어버리거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거나, 그러다가 이제 뻗어버리는 걸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고, 업무도 있고 감정 노동도 있고 또 우리가 완벽주의도 있고 이런 걸 한 번에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다운될 동 말동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행동심리학의 자아고갈, 영어로는 에고 디플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계속 머리도 쓰고 또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감정노동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고갈이 되는데, 실제는 뭐냐면은 자동차 연료처럼 마치 고갈을 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이 연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동기부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뇌의 방어 기제로 인한 스스로 동기를 꺼버리기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라 하루치 예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하루치 램 용량만 가지고 딱 출근하고 이거 다 쓰면 그냥 끄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퍼포먼스를 나오면서 크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했던 안 했던 이렇게 이제 하루치 램 용량을 다 들고 가서 그냥 쓰고 치우고 그냥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내일도 내일치를 들고 와서 또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쓰냐면 if then 계획, if then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계획의 어떤 이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상 못한 업무가 들어오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럼 나는 기존 일 중에 덜 중요한 거 하나를 내일로 미루겠다, 이렇게 내가 미리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온 램을 다 써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계획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결정을 하는 것 자체에 에너지를 안 쓰고도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해 놓으면. 그리고 개구리 잡아먹기, Eat the Frog라는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 개구리를 먼저 잡아먹는 겁니다. 왜냐면 오후 되면은 또 다 퍼지거든요. 저기 광화문에서 그 을지로 쪽에 보면은 기업들 많잖아요. 거기 가보면 한 2, 3시 되면요 직장인들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력 고갈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바람 쐬서 또 충전해가지고 올라가서 일 좀 하다가
5시, 6시 되면 퇴근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이걸 계속 냅두면은 스트레스만 계속 되고 리스크가 계속 커지니까 이건 아침 일찍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든 걸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어떤 성취감이 보존이 되면서 남은 하루가 조금 정신적으로 여유롭게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루틴은 우리 그 완벽주의의 그 지수를 낮추는 거예요. 한 70% 정도로. 이게 사실 완벽한 사람이고 싶고 빈틈이 없어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 제가 알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책을 잡히고 싶지가 않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관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죽어요. 내가 조금 빈틈이 있어 보여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남 시선 일일이 다 신경 썼다가는 내 인생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완벽주의는 크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덕목이 절대 아닙니다. 이 완벽주의가 또 우리 책임감의 뿌리거든요. 한정적인 책임감을 업무 외 시간에도 계속 동원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으려면 완벽주의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어차피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사실 80%냐 70%냐 차이인데 한 70%로 좀 낮추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한번 한 날은 하루 종일 잡쳐요.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 과오로 인해서 뭐 회사에 손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잡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조차도 너무 내가 다운될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일하는 그런 포지션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70% 낮추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한테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장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내가 내 스스로한테 기대치를 낮추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러 실수를 하나 하는 거예요. 업무 실수. 일부러 하나 하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이 어렵거든요. 전부 다. 중대한 뭐 금전적인 피해를 크게 끼치는 그런 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도저히 용납하지 않던 그런 아주 사사로운 실수들,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 오타가 있는 메일을 보낸다거나. 일종의 실험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요. 회사의 녹을 받고 내가 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도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희생하지 말라고 굳이 강조하는 회사는 없어요. 하면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여러 직장생활 관련된 커뮤니티나 이런 댓글들 중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잘라라 마인드. 잘라라. 모르겠다. 잘라라 이걸. 해고해라 이거예요.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 자체를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생각 자체가 내가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서 내 스스로를 올가매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회사를 옮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나는 이직하면 된다, 여기저기 갈 데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불안이 좀 줄고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직 안 잘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릅니까? 다니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어쩌라고 마인드. 뭐가 어쨌든 간에 내 감정을 지키는 이 울타리가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보통 내가 회사에서 나랑 계속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얼굴 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나를 자르고 말고 자시고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같은 처지끼리 그냥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내가 회사 가는 것 자체가 싫고 힘들고 막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 이렇게 할 건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좀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진짜 무대포로 막 진짜 답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급 잘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틈 없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업무 공백이 전혀 없고 완벽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챙기느라고 내가 회사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루틴은 퇴근 의식을 만들어라. 자, 맺고 끊고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예전에 퇴사하고 나서 사무실 얻기 전에 집에서 혼자서 일했던 기간이 한 1년 됐었거든요.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집에 일이 있으니까 물리적인 출퇴근이 없고 계속 일을 하니까 이게 맺고 끊고가 없는 거예요. 맺고 끊고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한 거죠. 딴 거 뭐 하다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배달시켜 먹고 영화 보고 하다가 갑자기 또 책상머리 앉고 갑자기 또 뭐가 혼자 급해가지고 그러고, 맺고 끊고가 없는 게 이게 몇 달 지속되니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맺고 끊고가 정확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퇴근했다는 인식을 뇌한테 바로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퇴근이야. 그리고 내일 출근할 때까지는 계속 퇴근 상태야.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의식을 하자 이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컴퓨터를 끄고 뭘 키보드를 뭐 덮어버린다든지 뭐 선 다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평상복으로 빨리 갈아입어버린다든지 퇴근했다는 그 신호 자체를 강하게 주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Psychological Detachment PD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단절을 시키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카톡방에 알림을 끈다든지 아니면 업무폰이 있는 직무이신 경우에는 업무폰 자체를 뭐 서랍장에 넣고 처박아 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의식을 만들어놔. 그래서 이거를 의식에만 그치지 말고 그 여가 시간을 새로운 어떤 활동을 하는 데다가 투자를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새로운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새로운 이론을 배운다든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뇌의 완전히 다른 부분을 쓰게 됨으로써 회사로부터의 생각을 아예 떨쳐버리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는 저 사람들이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상습적으로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전제하에 그 사람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롱런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업무 시간이랑 회사와 약속된 시간 동안에는 그 활동에 전념해서 뇌를 활용하고 그 외의 시간은 철저하게 뇌의 다른 부분을 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롱런을 위해서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직원을 회사는 좋아하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근무 시간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런 휴식조차도 정말 완전한 휴식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루틴,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루틴의 완성은 자기 자비입니다. 자기 자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자신한테 좀 관대해지는 거예요. 날 좀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날고 긴다는 사람도 많이 보일 거고 자책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한심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그래서 완벽주의로 인한 자기도 모르게끔 자기 스스로를 계속 비판하는 이런 걸 멈추고 내가 정말 오늘 부족했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나한테 오늘 최선 다했다 그래 오늘 욕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래야지 내일 또 출근해가지고 책임감 주머니를 채워서 또 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내일 출근 좀 늦게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내 자신한테 칭찬을 해줘야 된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인색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관대하면서 나한테 인색해. 그리고 내 사람한테 인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먼저 이제 관대하고 좀 잘했다고 할 수 있어야 이게 반복되고 습관화가 되면 이게 나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에 좀 둥글둥글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작정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 난 이걸 못 버틸까 하면서 자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 희생을 안 알아줍니다. 회사에서. 내 자신은 내가 챙겨야 되고 내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루틴. 첫 번째가 하루치 책임감 예산을 관리하고 두 번째가 70%의 완벽주의 그리고 잘라라 마인드 나아가서는 어쩌라고 마인드 그리고 세 번째가 퇴근 의식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자기 자비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 이 3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직장생활 어차피 천년만년 할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회사랑 헤어질 건데 그 회사와 인연이 닿는 동안에 즐겁게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방법론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시키고 언젠간 끝날 회사 생활이 끝나고 나서도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을 거니까 즐겁게 둥글둥글하게 하시면서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구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께서 멘탈이 지켜지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성장하셔서 목표를 현실로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안녕. 전혀 없는데?